2072년 4월 4일 오늘의 일기. 오늘 아침엔 아빠가 고등곤충 피자, 고소의 해물볶음밥, 꽃뱅이 누룽지 탕수육을 해줬다. 저녁엔 엄마가 누에번데기 조림을 만들어줬다. 짜잔! 이게 뭐냐고요? 바로 앞으로 보게 될 여러분의 미래 식탁이에요. 식용곤충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며 식탁에 등장하기 시작한 건 불과 10여 년 전. 이후 다양한 제품, 여러 조리법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곤충들, 어떻게 우리 식탁으로 올 수 있었을까요? 우선 어떤 곤충을 먹을지 선정해야 합니다. 곤충이라고 모두 먹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채집을 해서 먹게 되면 먹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좀 파괴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차원은 뭐냐 하면은 곤충을 먹는 것이 이제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곤충이 뭔가를 먹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곤충이 어떠한 우리한테 해로운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충분한 연구와 검증을 거쳐 현재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곤충은 총 11종입니다. 겨메뚜기, 누에번데기, 누에유충, 백강잠, 갈색거저리 유충,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아메리카 왕거저리 유충, 수벌번데기, 풀무침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가장 많이 사육되는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 일명 꽃뱅이라는 요 귀여운 친구는 어떤 과정을 통해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받게 됐을까요? 일단 국내 꽃뱅이 사용 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러자 많은 꽃뱅이 사용 농가는 꽃뱅이를 식품 원료로 인정해달라고 농촌진흥청에 요청했죠. 이에 농촌진흥청은 꽃뱅이의 특성, 영양성, 독성 등 위해성 평가를 비롯해 제조공정 표준화 등을 연구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꽃뱅이를 식용으로 사용했을 때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지 안전성 등을 연구했죠. 이렇게 수많은 연구원들이 안전하다고 판단을 내린 끝에 꽃뱅이가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거랍니다. 하지만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식용곤충을 사용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식용곤충은 한시적 식품 원료와 일반 식품 원료로 나뉩니다. 대부분 새롭게 등록되는 식용곤충은 한시적 식품 원료로 분류돼요. 승인된 영업자만 승인된 형태로 식용곤충을 조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식용곤충이 안정적으로 활용되고 식용곤충 업계가 일반 식품 원료로 전환될 수 있게 규제를 정비해달라고 건의하면 한시적 식품 원료가 일반 식품 원료로 승인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때부터 모든 영업자가 식용곤충을 다양하게 제조하고 가공하고 조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메뚜기, 백강잠, 누에처럼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널리 사용한 기록이 있다면 전례적 식용 근거에 의해 일반 식품 원료로 분류되기도 해요. 어쨌든 현재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일반 식품 원료로 지정된 식용곤충은 총 8종인데요. 여기서 전례적 식용 근거에 의해 원료로 인정된 종을 제외하면 모두 한시적 식품 원료로 지정된 후 일반 식품 원료로 전환된 경우입니다. 아무튼 식용곤충을 골랐습니다. 그럼 먼저 잘 길러야겠죠? 사육은 곤충의 특성에 따라 사육 방법이 상이에요. 갈색거저리 유충과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은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사육할 수 있어 작은 부피의 상자와 톱밥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 마리가 함께 있어도 별탈 없어 한 군데에 몰아넣고 길러도 큰 문제가 없죠. 하지만 쌍별귀뚜라미는 성충이 되면 높이 뛰어오르기 때문에 큰 상자가 필요하고 서로 잡아먹는 육식 특성을 지녀 사육 밀도를 낮춰야 해요. 이렇게 곤충 특성에 맞춰 잘 기르고 있는데 어쩌죠? 큰일이 났어요. 사육장에서 곤충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식용곤충의 먹이인 참나무 톱밥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형성됐고 곰팡이가 곤충들에게 감염돼 녹강병, 백강병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렇게 곤충병이 사육장 내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면 식용곤충 농장주는 사육장 전체 개체를 폐사해야 합니다. 병을 치료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 전염 속도도 매우 빠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폐사를 마치면 사육장 전체를 소독하고 다시 사육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식용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2020년 기준 2,873개소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농가가 증가할수록 많은 농가들은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위생도 철저히 신경 쓰고 있죠. 식용곤충을 생산을 하고 가공을 하고 농가로서도 말씀드리자면 그 사육 환경이 정말 깨끗하게 사육을 하고 있고 다른 농가 또한 우리 식품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휴, 고생 끝에 곤충들이 잘 성장해 주었네요. 그러면 바삭바삭한 식용곤충으로 만들기 위해 일련의 제조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부분 결식, 세척, 살균, 동결 건조로 비슷한 단계를 거쳐요. 우선 적당히 성장한 식용곤충을 2일 이상 굶겨야 해요. 체내 안에 쌓인 배변 등의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죠. 노폐물을 제거하면 미생물의 번식을 예방하고 이상한 냄새를 없애 풍미를 향상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절식시킨 곤충을 깨끗이 세척하고 물에 데쳐 살균하고 건조기 안에서 건조하면 비로소 우리가 아는 그 바삭바삭한 식용곤충이 됩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탄생한 식품들이에요. 시리얼, 쿠키, 프로틴바, 프로틴 쉐이크, 숙취 해소제 등 정말 다양하죠? 그럼에도 아직은 묘한 거부감 때문에 쉽게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용곤충 업계는 곤충의 별명을 지으며 친근하게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최근엔 식용곤충을 활용한 급식을 도입해 식용곤충 식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어요. 식용곤충은 사육부터 제조까지 안전한 공정을 거쳐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정도지만 근데요, 중요한 거는 이 곤충 요리를 정말 못 먹겠어요. 정말 못 먹겠어요. 13년간 먹어온 사람도 거부감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곧 고기 대신 곤충 식품을 주식으로 먹을지도 몰라요. 바로 여러분도 잘 아는 지구온난화 때문인데요. 많은 가축들이 방귀와 트림을 통해서 탄소를 내뿜으면 지구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5도 상승하면 최대 48%의 생물종이 멸종위기에 처한대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한번 귀여운 식용곤충과 친해져 보는 건 어떨까요? 랍스타 같은 경우에도 그 인식을 개선해서 그냥 빵보다도 그러한 못한 식품에서 고부가 가치 그러한 식품으로 이제 둔갑하는 데는 한 100년의 이상이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인식만 개선이 된다면 안전성 평가 같은 게 이미 이루어진 상당히 안전한 먹거리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언제부터 식용곤충을 주식으로 삼을진 모르겠지만 멀지 않은 미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까지 지브러리의 지브리였습니다.